다음 문제는 전자기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속이 꽉 찬 도체구가 있는데요. 이 도체구를 공기 중에서 음전하로 대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도체구의 절반만을 물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먼저 공기 중에서 음전하로 대전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전하를 대전시키게 되면 도체구의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이 내부에서는 0이 되고요, 바깥에만 전기장이 0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절반만 노출되어 있고 물에 절반만 들어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물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 H2O가 이제 극성을 띠게 됩니다. H가 이제 O와 두 개 결합하고 있는데, 수소 원자의 전자는 약간 플러스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음전하를 도체구에 대전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게 분극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수소 원자를 더 쉽게 잡아당길 것이니까, 그리고 산소 원자를 밀어내게 될 거니까 이 수소 원자가 도체구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물 분자들이 배열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플러스를 띠는 수소 원자가 둘러싸게 되고,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는 멀리 있으니까요, 약간 더 멀리 있으니까요,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도체구의 전하의 분포가 바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음전하들조차도 약간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 플러스 전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물 분자에 의한 전기장을 상쇄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 내부에서의 전기장이 0이 되는 그런 결과가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보기가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기 중에서 도체구에 대전된 음전하는 구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한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음전하는 표면에만 분포하게 됩니다. 표면에만 균일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것이 되고요. 니은은 도체구가 공기 중에 있을 때 이 상황이죠. 도체구 중심에서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R제곱분의 1이 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도체구의 절반을 물에 넣고, 이 상황이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도체구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살펴봤듯이 분극된 물 분자에 의해서 전자가 분포가 바뀌게 될 텐데,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쨌든 도체구 내부의 전기장은 0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도체구의 절반이 물에 잠긴 후에 잠긴 부분의 음전하의 밀도가 공기 중에 있는 부분의 음전하의 밀도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을의 보기가 맞다면 전자가 위로 움직여야 될 텐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그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정답은 3번 디귿만 정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광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광섬유는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리로 된 가는 섬유인데요. 실제로 빛이 통과하는 코어와 코어를 감싸는 클래딩, 그리고 체외과 코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광섬유를 따라 평행하게 진행하던 빛이 광섬유가 급격하게 휘어진 부분을 만나면 전반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광섬유 바깥으로 새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를 방지하려면 곡률 반경이 굉장히 크게
즉 광섬유를 완만하게 구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 곡률 반경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를 광섬유의 굽힘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보기들이 주어져 있고, 이 보기들 가운데 맞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인데요. 살펴보기 전에 이 두 개의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 두 개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각각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이제 굽혀진 영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반사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이 접선 방향의 수직한 방향에 대해서 이 각도가 얼마만큼 수직한 방향에 가까운지를 살펴보면 아래에 있는 빛이 좀 더 각도가 수직한 방향에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빛이 좀 더 극한 조건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전반사가 일어나기 좀 더 어려운 조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빛에 대해서 문제를 푼다면 위에 있는 빛들에 대해서는 다 만족을 하게 되는,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맨 아래로 입사하는 빛에 대해서 전반사 조건을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 길이를 R이라고 놔둔다면 이 길이도 R이 될 거고, 이 길이는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이를 D라고 놔둔다면 R-D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반사 조건을 찾을 때 이제 이 각도를 가지고 쓸 텐데요. sin 세타 C를 구해야겠죠. 세타 C를 이 각도로 둔다면 sin 세타 C는 R분의 R-D가 되어야 될 거고, 스넬의 법칙을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기에서 이 굴절률이 1.50, 코어의 굴절률이 1.50이고 바깥의 굴절률은 1.49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1.50 sin 세타 C가 이제 1.49 sin 2분의 파이보다 커야 됩니다. 만약에 이 값이 좌변이 우변보다 작아지게 된다면 2분의 파이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굴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등호는 이제 좌변이 지금 커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 1.49가 될 겁니다. 우변이. 그리고 이 값, 그래서 정리하면은 1.50 R분의 R-D가 1.49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은 이 값들을 정리해 보면은 0.01R이 1.50 D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D가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우변은 75 마이크로미터가 될 거고요. 1.5 곱하면 그 다음에 100배를 곱해야 R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7500 마이크로미터가 되는데 7.5mm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7.5mm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R이 그렇게 7.5mm보다 크다면 괜찮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등호를 어떤 조건에서 만족하기 쉬운지 생각을 해본다면 1.49를 늘리는 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9가 1.5가 된다면 sin 세타 C가 90도가 90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1.50이 아니라 더 큰 값이 된다면 이 부등호를 훨씬 더 쉽게 만족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역 같은 경우에는 빛이 광섬유에 평행하게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가정했던 경우죠. 위에서 코어의 직경이 50 마이크로미터이고 굴절률이 1.50, 그리고 광섬유의 클래딩의 굴절률이 1.49라면 굳힌 방향은 7.5mm이다. 맞죠? 우리가 봤던 경우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를 더 급격히 구부리기 위해서는, R을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딩의 굴절률은 클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딩의 굴절률이 더 커지면 좌변은 그대로 있다고 치면 우변이 커지는 거니까 좌변도 따라서 커져야겠죠. 그래서 만족하기 어려워집니다. R이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D극 같은 경우에는 코어 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코어와 클래딩 사이의 굴절률이 10% 이상 차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1.50과 1.49도 또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평행하게 입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행한 경우에는 꼭 10% 이상 차이 나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